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30일인데요. 누구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이런 건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론이 선거 끝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 나오고 있죠. 이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200석을 가까이 가져갔다. 190석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시당과 그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190석인데 10석만 더 뺏어오면 된다. 10석만. 즉 야권에서 10석만 더 뺏어오면 된다. 한석은 권은희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권은희는 더불어민주당 편이니까 191석이다. 그리고 그 이태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 의석이 저쪽으로 하면 193석이다. 그럼 7석이 남는데 7석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108번내들 딱 108석이에요. 국민의당에 2석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108석입니다. 그 무소속 다 합해가지고 무소속은 지금 홍준표, 권성동 이런 사람이니까 그 108번내 중에서 9석만 가져오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죠. 김종인 비대위를 갖다가 했는데 영남 수국 꼴통이 홍준표와 조경태, 김태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들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건 와해 작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9석 정도 못 뺏어오겠나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4.15 총선을 참패하고 국민한테 개헌선을 갖다가 준 것만도 고맙다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모두 다 큰절을 하던데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게. 개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고고티바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야권이 미래통합당 의원의 178석, 170, 180석을 가져오면 20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허물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헌이 가능하고 탄핵을 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탄핵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완전히 공수표가 돼버리고 허상이 돼버렸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지금 뭐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 그러고 국민재난기금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제위기다 대위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다 해가지고 경제위기 극복을 갖다가 이렇게 썰 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지금 정치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치권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오고 토지 공유제, 토지 공개념, 토지 공유제 또는 이익 공유제, 토지 공개념 또는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느냐, 그죠? 이때 해치우자. 이때 해치우자. 미래통합당에게 전열도 정비가 안 되고 자중질환에 빠지고 좌충우돌 하고 아주 그 난파된 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때 해치우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여론몰이 일종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대통령 개임,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또는 원포인트 개헌 이런 걸 하려고 그럴지 과연 국민이 억셉트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국민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국민들이. 왜? 나 참 이런 국민들 처음 봐. 이런 바보 같은 국민들. 돈이 있는 사람도 중산층도 나라에서 언제 국민재난기금 가구당 100만 원씩 주나? 또 경기도 같은 데는 두당 20만 원 주나? 또는 60만 원 주나? 이걸 목매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고 건전한 자본주의, 건전한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는 과정이죠.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때까지 한 것처럼, 그죠? 지금 엄청나게 그 돈이 풀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이 65세 이상은 한 달에 한 200만 원을 이것저것 합하면 탄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65세 이상은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20대, 30대, 30대 맘들, 40대들도 그렇고. 20대도 뭣도 모르고 타는 게 한 돈 1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끌고 모으면은 7, 80만 원이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30대, 40대도 그 정도 되는가 봐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타는가 봐요. 정부에서 지자체, 정부, 무상, 아동복지, 급식료, 교복값, 이런 거 전부 다 합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타는가 봐요. 이래서 국민들이 지금 무상 파퓰리즘에 지금 빠져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대통령 중임제라고 1포인트 개헌을 할 적에는 얘네들이 더 뿌린다는 거죠.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아마 실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임기 지금 한 2년 2개월 남았는데 1년 안으로는 힘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향후 1년 안에. 왜? 향후 1년 동안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경제가. 그리고 이게 반등이 V자로 올 것인가 L자로 올 것인가 그죠? 또는 U자로 올 것인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의외로 이 반등이 급하게 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에 전 세계 경제는 반등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백신 개발이 한 1년, 뭐 1년 반까지 걸린다는 것도 있고 벌써 한 3개월 지났으니까 향후 1년 있으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치료제가. 백신 개발보다 치료제가 문제니까. 치료제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경제는 급반등이 하고 사람들은 활기를 찾아서 밖으로 다 나올 것이다 하고 봐요.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문재인 하에서 향후 1년 동안 될 것인가 개헌이. 근데 안 될 줄 알면서 얘네가 밀어붙이는 것인가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있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국민한테 또 마약 같고 또는 마취제 같은 무상복지를 계속 확대를 한다. 국채를 발행하고 지금도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현재도 3차 추경은 무조건 30조 50조 그런 거는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러죠. 예산은 갖다가 안 쓰겠다. 예산은 국민재난기금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살리는데 안 쓰겠다. 그죠? 지금 얘네 그래요. 이걸 가만히 뜯어보고 있으면 매일경제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한 200, 얘네가 지금 이때까지 기업이나 일반 국민한테 지원하는 돈이 한 250조, 260조가 되는데 그게 다 중복이 됐다. 실제적으로 돈을 갖다 쓰는 건 50여 조뿐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근데 향후 얘네들이 이제 2차 충격이 옵니다. 이제 2, 4분기쯤 되면은 지금도 2, 4분기인데 그때 2차 분기쯤 되면은 기업을 살리자, 국민을 살리자 해가지고 대규모로 지금 또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거는 국채를 발행한다. 그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입을 막고 마취를 시키겠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정신이 없을 적에 개헌을 하자. 문재인이 잘하지 않느냐? 이 정권을 갖다 중임을 시키자. 근데 지금 개헌을 하면은 당대의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어요. 중임을 할 수 없고 다음 대통령부터 중임을 할 수 있는 게 그 헌법으로 돼 있죠. 그러면 5년만 쉬자. 문재인이가 5년 쉬고 2022년이니까 2027년에 또 대통령 대변인 될 거 아니냐? 얘네도 지금 취해 있다고.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퍼나르는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언론도 이런 말을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뭐죠? 토지공개념하고 또는 이익공유제를 하겠다는 거죠. 토지공개념하고 이익공유제. 이거는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미애 같은 경우도 계속 나왔고 김태년이 같은 것도 계속 나왔고 이인영이나 총선 전에도 그렇고 또 어제도 또 지가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말을 해. 이때 우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뭐를 하느냐? 토지공개념을 갖다가 드리자.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이익공유제를 하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지금 그 빈부격차는 소득에 따라서 월급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 기준에 즉 아파트 집값 기준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확실히 벌어졌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을 해가지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버리자 이런 거죠. 그죠? 토지만 있으면 아파트 짓든 말든 지들이 정부에서 결정해버리니까 그죠?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익공유제는 뭐예요? 돈이 많이 버는 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자기들이 많이 버는 돈을 갖다가 나눠주자 이거예요. 그죠? 그게 깊게 들어가면 무슨 소리 하면은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았어. 세계에다가 물건을 팔았어. 기업이 세계에서 물건을 팔았어. 돈 많이 벌었어. 그죠? 근데 그걸 국민한테 나눠주자 이거죠. 이게 국유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련이 하는 거. 그죠? 소련은 기업이 없어. 마피아 기업뿐이 없어 소련은. 그죠? 그런데 이걸 하자는 것인데 과연 이게 되겠던가? 그럼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얘네들이 지금 말이죠.
어,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아주 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졸로. 저거 쓰러뜨릴 수 있어. 지금 국민의 원성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을 더 싫어해. 쟤네들은 대안 세력이 아니야. 그리고 대안도 안 되나? 안 내나 미래통합당 야권이 그럼 저 쓰러뜨릴 수 있어. 저게 무너지는 순간 3분 4분 5일 되죠. 요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안 되면은 반드시 깨집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깨져요. 그 개혁하자는 합리적인 우파나 합리적인 보수가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남 지역당에. 그렇죠? 국민이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도록 심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만 살아 하는 심판이 있었죠. 41.5%가 국민이 그래도 미래통합당에 준 것은 그게 다 보수 우파네요. 어느 정도 중도도 있고 견제를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견제를 하기는커녕 이 거대 권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입법, 행정은 다 장악한 이걸 견제하기는커녕 그 지역당 쪼그리는 데서 지들끼리만 견제해. 지들끼리만 내 숟가락이 더 커, 너 숟가락이 더 커. 숟가락 부러진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국민은 저걸 버릴 것이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국민이 아닙니다. 잘못 민주당이 오판했다가는 저거 쓰러져요. 그리고 지금 그 야권에서 야권이 아니야. 이 강성 보수 우파라고 그러는데 강성 보수 우파도 아니고 걔는 우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콤파리 하는 4층 우파 유튜버들은 그 우파 아니고 보수 아니에요. 걔네들은 단순히 돈벌이 방송들이에요. 그 과거를 갖다 그 진행하는 애들 과거를 갖다 보면은 극렬 좌파였던 애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4층 우파라고 하는 애들이. 그거 TV는 태생적으로 우파였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네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이를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헌을 갖다가 시도하면은 토지공유제라든가 이익공유제, 토지국유화라든가 이익공유제를 시도하면은 얘네들 국민이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해찬은 지금 하지 마라 그러죠. 이해찬은 5월인가 뭐 6월이면은 당대표직 그만두니까. 그럼 송영길 같은 애가 당대표를 하려 그래. 계속 뻔뻔질을 한다는 거죠. 계속 개헌 쪽으로 김태민이라든가 이인영이라든가 송영길이나 또 586 그 탄도리들하고 586 운동권들이 586 운동권은 기본적으로 주사파는 맞아요. 걔네들이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계속 개헌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야권이 워낙 지리멸멸하니까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말이지 블랙홀로 빠뜨린다는 거야. 블랙홀로 빠뜨리면서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야권을. 그럼 국민이 저것들 미래통합당이 우리보다 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지들보다 지지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개헌 드라이브나 이런 뭐 토지 공개념, 뭐 기업 국유화 이런 거, 또는 기업 공유제 이런 걸 갖고 계속 그냥 좌파 정책을 갖다 밀고 나가가지고 정신을 혼미를 빼가지고 대선을 먹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개헌을 우리가 자기들이 무력하게 하면은 아니 아무리 그 사회주의고 중도층이고 합리적 진보나 중도층들은 내 재산을 왜 너희가 가져가? 당연하게 반발이 일어나죠. 아무리 걔들이 꼴통이라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내 재산을 국유화시켜? 그리고 왜 우리 기업이 버는 걸 갖다가 왜 하청업체한테 줘?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 왜 줘?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은 계속 그냥 몰고 가겠다. 미래통합당을 조지기 위해서, 야권을 조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돈을 국민한테 풀고, 한편으로는 얘는 조지고, 그럼 대선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면 10년 집권이 들어가고, 또 5년 하면은 완전히 그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10년 정도 하면은. 그럼 15년 집권하고, 15년이 그 세력이 집권하면 말입니다. 그 주류 바뀌어요. 그건 정치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제대로 보는 정치인들은 공통된 그 의견이에요.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과 비양심으로 싸워야 돼요. 조국의 비양심, 문재인의 비양심, 비도덕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지. 지금 되지도 않는 거 부정선거 그런 가지고 자꾸 싸우면은 자멸 중이란 말이죠. 그거 보수 아니라니까?
부정선거 지금 하는 애들은 돈벌이라니까? 요거 찍을 거예요. 그거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 자산격차를 갖다가, 자산격차, 개인의 부격차를 갖다가 자꾸 몰러가는 게 아파트 값으로 돌리는데,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쓰면 현금도 들어가고 부채도 들어가요. 근데 전체 국민들이 1%, 2%, 몇 프로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말이죠. 빚이 있어요. 빚이. 그리고 얘네가 말이죠. 역사 이래 최고로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서울 아파트값, 전국의 특징적 아파트값을 점핑을 시킨 애들이야. 폭등을 시킨 애들. 그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한테 또, 그죠? 지방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몰게 가겠다.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식과 상식, 그걸 가지고 도덕성, 이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얘네들을. 응? 요번에 국민재난기금 있죠? 국민재난기금 3차 추경호 30조가 또 뿌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갖다가 극복하는 거,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거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익공유제하고 비슷해요. 기업 이익공유제. 요번에 기부금을 얘네가 내려 그러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 기부금 내.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벌써 아마 1, 2천억, 3, 4천억 냈을걸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대구에다 주고, 삼성 같은 데는 내가 300억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부금 내. 이게 바로 이익공유제예요. 너희 돈 많이 벌었지? 그럼 국민에서 풀어.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이런 걸 갖다가 뭐 개헌한다. 아,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만만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개헌을 무리하게 하려다가 나가 떨어진 게 누구예요?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죠? 또 전두환이었고, 직선제, 간선제 하려다가 나가 떨어진 게 전두환이에요. 아무리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진보 정대를 잡고 있더라도, 걔네들이 그걸 갖다 용납할 것인가? 즉, 쉽게 말해서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보수주의적인 진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김광일의 입, 이런 데서도 말이지, 막 공포감을 조성해. 제목만 봐요, 제목만. 내용 안 봐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정비를 해야 돼요, 우리 정비를. 지금 이게 지리멸멸하는 우리 정비, 지금, 난파선에서 지들끼리 말이야,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난파선에서, 지금 조경태랑 홍준표, 김태흠 이런 애들은, 난파선에서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고, 얘네가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